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플래너 개발자 하태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겨울방학용 플래너에 대해서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곧 방학이 될 텐데요. 겨울방학은 여러분들 그 학기 중에 부족한 과목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플래너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그동안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집에 있다 보면 자기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보면 중위권 학생들의 이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혼공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대다. 실제 공부는 결국 본인이 혼자 마지막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이 아닌 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뭐 잔소리도 있고 또 학교의 친구들도 만나니까 이렇게 뭐 경쟁도 되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면은 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자기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또 실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습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하고 규칙적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성적에 큰 변화 없이 지금 잘 극복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플래너가 굉장히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래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번 방학 때 이 플래너에 한번 도전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겨울방학용 플래너 활용법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학습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하고 나서 플래너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 뭘까요? 예,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뭐죠? 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마음 그런 거잖아요. 공부에도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공부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야지 실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동기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부는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에 대한 좋은 습관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즉 동기, 기술, 습관, 이것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 중에 내가 어떤 게 좀 많이 부족한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아마 금방 알 겁니다. 바로 박태환입니다. 박태환이 수영을 하기 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뭐 국가대표 선수가 됐죠. 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금방 알죠. 바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김연아입니다. 여러분 박태환과 김연아 이렇게 유명한 또 스포츠 스타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 시간만 흐른다고 또 이렇게 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국가대표를 넘어서 세계 1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도 이 세 가지가 작동합니다. 일단 내가 이런 스타가 되어야겠다. 또 이런 데서 내가 대회에서 1등을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동기가 아주 있었겠죠. 그런 목표의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을 신기록을 낼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을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운동 또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항상 배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운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도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학습 동기는 뭐죠? 예,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쟁이잖아요. 이런 것도 학습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동기는 이런 겁니다. 미래의 목표, 자기가 미래의 목표나 진학 같은 거 있잖아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갖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 공부를 해야 그런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두 번째는 성취감, 그죠? 내가 노력해서 성적이 올라갔다거나 점수가 올라갔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내가 이룬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재미, 그죠? 학습이 뭔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순간순간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는 것도 여기서 재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재미를 더 찾을 가능성이 커져요. 예, 그래서 이런 재미도 좋은 학습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답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학습에 대해서 좀 나은 성적을 보이면 본인은 당연히 좋겠지만 또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부모님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큰 학습 동기가 됩니다. 이기는 거, 이런 경쟁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를 좀 더 여러분께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학습 기술. 학습 기술은 바로 어떤 게 있냐면 목표를 관리하는 기술,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 요약하는 기술, 그리고 ES 복습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다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감정을 이렇게 관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기술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거 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번 시간에 조금 언급되겠지만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터넷 보면은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서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습관이죠. 예, 학습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선생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 동기, 기술, 습관, 이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은 좀 못 되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플래너 강의를 잘 들으시면 플래너를 쓰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동기와 기술도 함께 여러분이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EBS에서 이런 방송 많이 하는데요.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학생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한 2달 정도 전문가들이 이 학습 아이들을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아이들의 학습이나 습관에 또 성적이나 이런 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가 있는데 이때 그 한 2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때 뭐 뭔가를 하겠죠, 그죠? 예, 뭔가를 할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예,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예,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바로 습관을 좀 잡아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머리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학습 습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습관만 좀 잡아도 학습에 대한 결과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 좋은 그런 습관은 뭘까? 즉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업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보다 다르겠죠.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이것도 물론 온라인이지만 메모장 갖다 놓고 뭔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듣는 친구하고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소리만 듣는 친구들 어떨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눈과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보고 또 본다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복습하는 거죠. 반복해서 본다는 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한두 번 가지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실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고 또 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계획하고 반성한다입니다. 공부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일주일 동안에 어떤 과목을 어느 범위를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달을 놓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 다가오면은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복습을 또 몇 번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런 걸 계획하고 그리고 또 해보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다시 반성하고, 이러면서 계획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계획을 잘 세울지도 모르고, 그러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잘 안 되면은 반성을 하고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안 하니까 계속 잘못된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공부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습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좀 기대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제 플래너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플래너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플래너를 처음 들어본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딱 단어 있으시죠? 자, 플래너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플래너 쓰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어떨까요? 플래너 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no, 절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플래너 쓰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너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플래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도 아마 걱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쩌지? 이런 걱정 여러분 할 거예요. 이런 걱정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죠. 자, 여러분 도전에 선생님이 좀 힘을 보태줄 거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면 큰 걱정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준비했어요. 플래너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이 6가지 비결이 잘 지키면 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두 번째는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 세 번째,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하라. 자, 네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다섯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여섯 번째, 친구들과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선생님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자, 첫 번째는 부정적 생각을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되겠어? 어려워? 그리고 뭐 끝까지 쓰는 애들 못 봤어. 귀찮아. 이런 생각이 어떤 거를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거야. 끝까지 쓰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왼쪽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때하고 오른쪽처럼 생각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시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래너도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할 때 될지 안 될지는 해보지 않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중간에 설사 그만둔다 하더라도 오른쪽처럼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여러분과 같은 친구가 쓴 소감문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써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 솔직히 갈등되었다.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라고 이렇게 권유했는데 갈등이 되겠죠. 그죠? 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과연 내가 저것을 꼬박꼬박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해봐서 손해볼 거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에 시작하게 됐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건데 이 친구는 걱정됐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 거죠? 한번 해봐서 손해볼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간발의 차이지만 아주 잘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입니다. 여러분들 기록과 플래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좀 정리해서 한 3가지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플래너나 이렇게 기록을 쓰면은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억력과 이해력이 되게 좋아져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억력과 이해력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를 암기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 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뇌세포는 뉴런이라는 걸? 뇌세포 이름이 뉴런이거든요. 그 뉴런은 그 서로 이렇게 뉴런과 뉴런끼리 이렇게 만나요. 이 만나는 이 가운데 사이를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여러분이 뭔가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냅스가 이게 떨어졌던 시냅스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완 붙지는 않거든요. 원래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붙어 있을 정도로 이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기억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좀 기억하고 이해하려다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한다는 것은 이게 많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게 이제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 뇌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뇌에 이런 붙어 있는 이런 걸 스파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스파인을 많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뇌세포가 이렇게 서로 붙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방법 2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반복하는 거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거. 뭔가를 반복해서 외우는 거, 또 반복해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만 놓지 않고 어떤 노트나 이런 곳에 기록하는 거. 이것이 여기 뇌에서 이런 기억력과 이해력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 2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기록이나 플래너를 쓰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고요. 그 친구들한테 직접 그 애들을 소감해서 이게 나와요. 이 친구들은 이제 수학 C반에서 A반으로 직행한 거니까 C반은 수학 성적이 좀 낮은 반에 속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쓴 소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플래너를 쓰면서 요점을 파악하고 공식도 외우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본 결과 제일 높은 반으로 바로 올라갔다. 반 친구들이 너 가우스냐? 하고 놀라워했다. 솔직히 나도 놀라웠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수학학자잖아요. 수학자인데 옛날에 수학을 참 못했다 그래요. 근데 수학을 못해서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너 가우스냐? 이렇게 놀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플래너를 쓰면서부터 요점을 파악하고 공식도 외우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억력과 이해력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시도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2번째, 여러분이 플래너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아까 이거 우리 봤죠. 학습 습관. 3가지 중요한 학습 습관이 있었잖아요. 이 습관을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역시 여러분 친구들 또래에 친구들이 플래너를 쓰고 선생님한테 보내온 소감문입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플래너에 계획을 쓰면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90%에서 60%로 뛰었다. 많이 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반성하는 이 습관만 들여도 성적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또 2번째 친구는 수업 시간 내용을 기록한 덕분에 복습의 효과로, 그죠? 복습, 보고 또 본다 이거잖아요. 복습의 효과로 내용이 더 오래오래 머리에 남고 기록을 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이건 뭐예요?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공부를 잘하는 습관 3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플래너를 잘 사용하면 이런 공부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효과는요. 기록과 마음에 관한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뭐 일기를 쓰든 뭘 쓰든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펜을 들어 뭔가를 쓰면은 마음의 걱정, 두려움, 슬픔 이런 게 이제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거나 하면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다가 좀 지겹거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때 그런 감정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정도의 차이예요. 그걸 너무 많이 겪거나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그럴 때 이제 기록하고 쓰면은 그런 것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고 빨리 회복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으로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것도 여러분 친구들 그 소감문에도 나와요. 자, 이 친구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슬럼프를 이렇게 겪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기록을 하면서부터 그런 변화를 많이 겪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의 소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감정적 기복이 있어 어떨 때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곤 하였다. 선생님으로부터 징검다리 플래너를 받아 쓰면서부터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나의 방황을 잡아준 플래너와 소개해 주신 스님께 감사한다. 예, 스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기록하면 이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플래너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친구는 EBS에서 실제 나왔던 친구인데 여러분 한번 성적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이 친구 1학년 1학기 있잖아요. 1학년 1학기 수학 성적이 몇 등급이에요? 내신이 9등급이죠. 고등학교 학생인데 고등학교는 내신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거든요. 이제 9등급이 맨 안 좋은 등급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9등급이면 수학을 많이 못한 거죠. 근데 지난 2학년 2학기 지금 몇 등급이죠? 1등급이죠? 상승이죠.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아졌어요. 다른 등급도. 이 친구 그래서 EBS에 나온 건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변화하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는지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답한 거는 바로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징검다리 플래너였던 거. 이 친구는 1학년 때 1학기부터 선생님한테 이제 플래너를 받아서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긍정 카드가 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 카드는 명언이라든가 좋은 글이에요. 이런 좋은 글 같은 거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글을 많이 읽었다는 건데 그 징검다리 플래너에 이런 글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너 하나면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공부법이 좀 도움이 되었다는데 역시 플래너를 사용하면 이 안에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하라입니다. 여러분 뭐 플래너는 여러분들 뭐 많이 있잖아요. 학원에서 주는 것도 있고 뭐 시중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플래너는 다 이제 약간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플래너를 하나 이렇게 받으면 그 플래너가 어떻게 그 안에가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지급된 그 징검다리 플래너 중에서 겨울방학용 그 플래너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제일 잘 알겠죠. 잘 듣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징검다리 플래너를 여러분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 플래너는 오래됐어요. 1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플래너예요. 선생님이 카운팅 해보니까 약 15만 명 정도 학생이 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플래너는 현직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어요. 그동안 수술 많이 거쳤거든요. 친구들이 써보고 피드백 주는 걸 여기다 반영해가지고 고쳐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플래너 때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플래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래너는 특허까지도 받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래너를 쓰는 거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 플래너는 여러분들 종류가 이렇게 여러분 평상시 이제 그 학기 있잖아요. 그때 학기 때 쓰는 플래너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방학이 되면은 좀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플래너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에 따라서 내 계획을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시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방학 때는 1교시, 2교시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카운팅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징검다리지만 이렇게 학기용이 있고 겨울방학용이 있어요. 그 겨울방학용은 특별하게 플래너 이름도 눈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스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는 이 겨울방학용 눈사람 플래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이 플래너를 아마 하나씩 다 나눠줬을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플래너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내년에 하면은 이 학기용 플래너도 여러분이 필요하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플래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그 겨울방학용 플래너가 있는데요. 자, 이 플래너의 순서예요. 목차 앞에 보시면 나오죠. 그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일반 플래너에도 많이 있는 건데 그 징검다리 플래너 눈사람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일일 성장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총 분량은 9주용이 아마 여러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일일 성장 기록이니까 일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죠. 그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요 표에 쓰는지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복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안에 플래너 보면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쓰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의 커버고요. 앞에 보면 이렇게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좋은 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읽어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쓰는 안이 이제 있는데 여기 한번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요 부분이 이제 그 초록색 박스 있는 이 부분 한 주 계획인데 요거는 이제 한 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 이번 주 지난주에 고마웠던 일이나 사람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쓰고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내가 고마웠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읽을 책 이런 것도 있으면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꼭 할 일, 이번 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한두 개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보면 할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날짜가 이제 비어 있죠. 이 날짜는 본인이 직접 넣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일별로 본인이 이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뭐뭐 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한눈에 딱 봐도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넘어가면은 이렇게 매일 쓰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박스 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에게 한마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화이팅, 난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 쓰는 겁니다. 혹시 이런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플래너 앞쪽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모아져 있거든요. 거기서 옮겨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가치, 요거는요, 이 친구는 열정과 즐거움 썼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요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여긴 잘 안 나오는, 여기 나오네. 여기 이 부분에 쭉 써 있어요. 이 단어 중에서 하나 옮겨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이 단어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의 할 일, 오늘 여러분 그 방학 때 학교에서 이제 안 다니지만 할 일이 있잖아요. 학원도 가고 뭐 혼자 공부도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가지고 완성과 미완성에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고, 이런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은 하루 중에서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타이밍은 이제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이 빨간색 박스인데요. 여기 잘 보면 시간이 돼 있죠. 항상 플래너는 시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안 돼 있는 거는 플래너라 하지 않고 그냥 메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8시 쭉 시간이 저녁 24시까지 돼 있죠. 근데 이 시간이 여기 라인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기가 8시까지 내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친구는 7시부터 8시 슬리핑이니까 8시에 기상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8시부터 그죠? 기상하고 식사까지 다 하는 게 몇 시? 10시.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니까 좀 여유가 있네. 그죠?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섹션 1, 2 암기하는 거 이런 것도 해놓고 11시부터 다시 12시, 1시까지는 학원에 있네요. 그죠? 국어를 배우네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학원 또 다시 오후에 학원에 그 수학을 하고, 학원에서 이제 국어와 수학을 하는, 그리고 이제 학원이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3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반에 끝나고 5시까지는 집에 와서 씻고 다시 휴식하면서 컴퓨터 게임도 좀 하고 웹서핑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뭐였어요? 학원에서 배운 거를 하고 학원 숙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했다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 8시에는 식사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TV 보고 자고,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이쪽에는 실행한 내용을 쓰는 칸이고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실제 하루 생활하면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때그때 하고, 정 그때그때 쓰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집에 와서 어느 시간 잡아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기록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쪽에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세우는 거니까 이쪽 칸은
하루 아침에 하루를 하기 전에 쓰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노란색, 아니, 초록색 박스는 하루를 마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를 마치며. 여기는 이제 오늘 내가 오늘 내가 한 일 중 잘한 거, 자기가 잘한 거 하나 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아니고 보완할 거. 좀 다음에 이걸 좀 잘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쓰면,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수식을 너무 많이 한 걸 좀 줄이자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하루의 느낌을 좀 간단하게 한 줄로 쓰면 되겠죠. 이건 하루를 이제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그래야 반성을 한번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봐야지 이게 반성이 되고, 반성을 해야지 단단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치며가 이제 끝나면서 오늘 하루가 딱 기록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로 꼭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쓸 때 지금 여기 보면 학원에 가가지고 수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이 친구 여기 학원 가서 국어 했다는 거. 특히 이제 여기서 공부에 관한 거, 그럼 학습에 관한 거 쓸 때는 이 국어 수학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가로 열고 이렇게 수학, 여기다 가로 열고 국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 뭐 쓰냐? 이쪽에다는. 여기다는 내가 국어를 하는데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그 범위와 그거를 요약할 건지 암기할 건지 뭐 필기할 건지, 이렇게 행동, 범위라고 하는 건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이 범위와 행동을 중심으로 쓰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번 시간에 국어 한다, 영어 한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서 어디까지 뭐를 얼마나 할 건지 숫자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훨씬 더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그런 방식으로 한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소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생활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고 순서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예요? 그 규칙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방학 동안에 이제 그 공부를 지금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잖아. 방학은 여러분이 어떤 부족한 과목이나 이런 것을 좀 거기에서 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왜? 학교 다닐 때는 계속 학교에서 수업의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방학 동안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자기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부족한 과목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의 공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를 꼭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할 계획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시간 관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해요. 이 공부를 계획하고 내 생활이라든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한데 그 노트가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이 플래너예요. 이게 플래너거든요. 이 플래너가 이런 걸 해줘요. 이 안에 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부족한 과목 있죠. 집중할 과목. 그 과목에 대한 요약 노트를 작성하는 게 방학 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플래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럴 칸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이 플래너에는 주로 공부 계획하고 생활 시간 관리하는 노트, 한눈에 뭔가를 이렇게 보는 노트인데, 과목별로 집중해서 요약하는 노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노트를 사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학 동안에는 이 왼쪽에 있는 플래너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약 노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방학 보내면 여러분 엄청난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겨요. 자, 이 노트를 여러분 쓸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 사는 노트 있잖아요. 이런 노트도 뭐 괜찮지만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바인더로 된 노트가 있거든요. 구멍 뚫려 있는 거. 이런 노트를 사가지고 집중 과목 노트로 쓰면 더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 요약한 다음에 또 나중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할 때 이렇게 붙어 있는 노트는 추가하려면 어렵잖아요. 그 사이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바인더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끼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주요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그런 과목 있죠. 그런 과목 한 두 가지 정도만 방학 때 이런 바인더 사가지고 이런 요약 노트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겁니다. 자, 공부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네 번째는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록하는데도 좀 효과적으로 기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건 뭐냐면 모든 기록은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수업의 자료를 모으는 거야. 이게 1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쓰는 게 기록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런 그 프린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잘 여러분들 이렇게 보관하는 거. 그 보관할 줄 아는 것도 기록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버리고 잊어버리는 애들 많습니다. 두 번째,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거, 책의 목차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걸 기록하는 게 2단계고, 이보다 더 좋은 3단계는 배운 내용의 키워드를, 여러분 해시태그 알죠? 해시태그. 해시태그처럼 키워드를 기록해 놓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거. 자, 선생님이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썼네요. 2교시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요약하는 칸에 이렇게 익히 문제 풀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몇 단계로 쓴 건가요? 익히 문제 풀었다. 어떤 수학 시간에 내가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 노트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익히 문제 풀이라고. 이거는 2단계로 쓴 내용이 없잖아요. 아, 익히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하는 건 배운 목록만 있는 거지 내용은 아직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2단계를 쓴 거예요. 여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뭐 2학년 국어쌤이 오셔서 조용히 자율학습, 과학실로 이동해서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 이런 것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역시 2단계로 쓴 거예요. 아, 뭐 했구나, 과학 시간에 뭐 했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 뭐 내용을 이제 써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2단계로 쓴 거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3교시에는 과학 시간에 과학실로 이동했는데 현미경으로 본 게 뭐냐면 이거는 양파세포, 상피세포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키워드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키워드. 그래서 이거는 3단계로 요 1개로 쓴 3교시가 더 잘 쓴 거죠. 진짜로 요약 때는 요 3, 4단계로 하는 게 여러분이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돼요. 이 3단계, 4단계로 잘 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확산, 증발, 공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몇 단계로 쓴 거예요. 이거는 3단계죠.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공식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이거 어때요? 성운, 성단, 은하 이것만 썼다면 3단계. 근데 성운에서의 종류를 썼잖아요. 이런 거는 배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는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좀 구분이 돼요? 이왕이면은 배운 내용을 키워드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약간의 내용을 넣어서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요약하는 것은 요점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 요점 정리하는 것이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자 기술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가속학습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이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하는 것, 요약하는 것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이나 계획이나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노트, 플래너, 플러스 여러분의 주요 과목 한 두 개 정도를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요약 노트. 선생님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갖고 요약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시는 바같이 교과서는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텍스트가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여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되 여기서 여러분께서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시중에 보니까 뭐 교과서 씹어먹기, 교과서 뜯어먹기, 교과서 달달달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 이런 교과서를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또 그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약이 되어야 그다음에 더 잘할 수 있고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되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이런 요약을 좀 하면은 훨씬 그게 기억 많이 남고 이런 요점 정리 요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처음 2주에 에너지 집중하라. 아까 3일째 에너지 집중하라 했는데 그것은 한 학기 플래너를 쓸 때 해당되고 지금 여러분 방학용은 이제 방학은 길어봐야 뭐 한 5, 6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올해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해서 방학도 더 짧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2주에 좀 에너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플래너 쓰는 것은 어쨌든 습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습관은 그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보통 때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생각하는 거고, 보통 때는 한 달. 겨울방용 플래너만 한정한다면 앞부분 한 2주 정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기록이 좀 쉬워져요. 기도 하고 기록의 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 2주 정도는 이렇게 해서 좀 집중해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기에 여러분이 플래너를 쓴다면 한 달 정도를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보내왔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징검다리를 하면서 내가 가장 놀랬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평소에 무언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징검다리는 나를 변하게 했다. 꾸준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겠지만 징검다리 쓰면서 이제 내가 변한 거죠. 하루 이틀 정신없이 채워가다 보니까 벌써 10주가 되었다. 와, 돌이켜보면 부족한 플래너이지만 나를 바꾸게 해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플래너이다. 사실 나는 맨 처음 징검다리를 꾸준하게 쓰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하기 싫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지만 이제 플래너를 쓰는 일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자신과 한번 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라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 가다가 좀 힘들고 귀찮아지고 이럴 때 자기 자신한테 격려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같이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이제 가면은 중간에 고비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그 스티커 같은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플래너를 써 나가면 끝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2학년 친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끔 쓰기 힘들고 빼먹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응원이나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그쵸? 우리가 이런 힘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이런 거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플래너의 성공 비결 6가지예요. 자, 복습 삼아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답이 뭘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과 플래너의 뭐를 믿어라? 효과를 믿어라. 자, 세 번째, 플래너의 뭐를 잘 파악하라? 플래너의 구성을 잘 파악하라. 어떻게 뭘 쓰고 뭘 쓰는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효과적인 뭐를 배우라?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자, 다섯 번째, 처음 뭐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처음 몇 주? 겨울방학용은 처음 2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전에 배웠 친구들과 서로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당부 3가지 드리고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플래너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일기장과 플래너는 다르죠. 나의 꿈과 학습에 대한 기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비밀 얘기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하루를 보낸 것들만 잘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뭐 진학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자료로 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중간에 혹시 여러분 하다가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중간에 끝내면 그때만큼까지가 이익인 거죠. 그래서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뭐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끝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내가 전부 다 실패한 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플래너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 내가 썼던 것보다 그 시를 좀 더 정성 들여서 쓸 수 있으면 되고 어제 했던 것보다 좀 더 잘 요약해서 썼으면 되고 어제는 빼먹었어도 오늘은 채우면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그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지 다른 친구보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플래너 마무리 했는데요. 요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보석의 원석인데요. 어떤 보석의 원석일까요? 다이아몬드의 원석. 다이아몬드는 엄청 귀한 보석이잖아요. 근데 원석을 이렇게 가만 놓는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보석의 빛이 발하는 그런 귀한 것이 됩니다. 올해 중학교 여러분들 내년이면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년에 여러분이 저번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려면 이번 방학 때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플래너와 함께 여러분이 방학 때 자신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